다음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 관련해 가지고 그 중앙선관위에 21대 총선 투표율 최종 분석 보고서가 나왔어요. 근데 재밌는 게 엄청 많더만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60대 투표율이 80%를 찍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재밌는 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예요.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는 민주당 지지예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50대는 지금 국민의 진 부류를 지지하는 거 알고 있었지. 근데 그게 아닌 거지. 이제 세대가 바뀐 거예요. 근데 60대 투표율이 80%를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저기 국민의 짐이 완패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저는 이 자료에서 좀 눈여겨봤던 게, 그러니까 18세에서 첫 투표를 했던 그 층이 굉장히 높은 67% 정도의 투표율을 보였는데, 문제는 20, 30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50%대 투표율을 보였다.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약간 화가 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투표를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투표할 시간이 없었다. 그러니까 뭐 아르바이트나 직장에서의 눈치 보여가지고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투표를 하지 않는 것도 나의 정치적 권리이기 때문에 안 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문제는 정치는 표 따라간다는 거죠. 이 데이터를 정치인들이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다음 2021년 예산 심사를 할 때 국회의원들이 80대, 70대 예산부터 들여다보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하는 사람이 많은 계층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은 돈이 들어가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정치인이거든요.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 정치 효능감을 내가 몸으로 느껴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투표하지 않는 것도 나의 정치적 권리이기 때문에 투표를 하지 않겠다. 그건 정말 스스로 공멸하는 거거든요.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왜 그렇게 죽자 살자, 진짜 곧 내일 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분들도 끝까지 나와가지고 투표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표의 힘을 잘 알기 때문이거든요. 그건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그 삶의 지혜로서 스스로 터득한 것도 있겠지만, 지금 20, 30대는 배웠잖아요. 그리고 봤잖아요. 정치를 통해서, 표를 통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심판하지 않으면 박근혜 같은 쓰레기들이 나온다는 거. 예. 봤으면 투표해야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이게 단순하게 민주당이 180석을 얻었다, 이게 일시적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인 것이, 저쪽은 이걸 보고 정말로 심각하다고 느껴야 됩니다.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박근혜 이전까지는 50대가 캐스팅 보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 말고 연령대별로 보면,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높지만 투표율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60대 이상의 사람들은 투표율이 높고 소위 말하면 보수 정당 지지층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캐스팅 보터가 어떤 특정 시점, 문재인 대통령 당선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방선거 총선을 지나오면서 민주당 지지 성향으로 바뀌어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주장해왔던 그런 거 있지. 시간이 밀어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앞으로 추세가 될 거란 이야기예요. 민주당이 어마어마한 똥포를 차지 않는 이상 50대 이하, 10대 18살 뭐까지 민주당이 국민의 지임한테 밀릴 가능성은 사실 없어 보입니다. 왜? 아까 말한 유승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 무슨 개혁적 코스프레를 하지만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뻔히 보이는 속내, 이 과정을 계속 겪을 거라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60대 이상의 그 투표율이 80% 정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 3, 4, 50대가 완전히 민주당 지지하는 상황이 이걸로 끝나진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 세력이라고 하는 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박근혜 탄핵은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져요. 박근혜를 엄마 아빠 때문에 지지했던 사람들이 박근혜 정권의 속살을 다 봤어. 근데 최순실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이명박근혜를 거치면서 서민의 삶이 피폐해졌다든지 하는 것들을 봤어.
그리고 나서 박근혜가 탄핵이 될 때 내가 결정한 마음이 있죠. 박근혜는 탄핵시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는 마음이 당시에 국민의 표를 갈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문재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완전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기 전까지는 일반적인 마음이 바뀌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사실 이 정도 막 K 방역 같은 걸 통해서 남북 관계 같은 걸 통해서 잘하고 있는 과정에 대개 사람들은 마음이 바뀌지 않는 상태로 저쪽에 있는 표 10%가 우리 쪽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20% 차이가 나버린 상황이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50대를 통해서 저는 나타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어떤 시간적 흐름상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껴야 됩니다. 그게 맞죠. 이게 50대하고 60대의 투표율이 70% 육박, 그다음에 80% 초과예요. 그럼 평균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연령대가 거의 75%가 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단순히 이긴 것이 아니라 압승까지 해버렸다라는 것의 의미를 분명히 국민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것이 우리 사회의 이념 성향이 변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겠지만은 어쨌든 그 지지 계층의 변화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정말 큰 어떤 무언가가 있지 않은 이상은 이대로 갈 수밖에 없고 2022년 3월에 재집권 가능성을 현실적인 지표가 나왔다라고 저는 우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기서 저는 보였던 게 뭐냐면 이 기사에서 80년대 학번의 60년대생의 운동권 그룹과 뭐 이런 비교가 있는데요. 사실 이걸 보면서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문제인식인데 그 뭐 스카이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지금 뭐 반감이 좀 있어요. 생각을 해보시면 586 세대, 당시 386, 지금 586 세대라고 불리는 50대들. 민주당 쪽을 지지하는 거는 40대, 50대가 중심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이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586 세대로 불리는 50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학번이에요. 그 다음이 90년대 학번까지는 대학에서 정치 담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핵심 코어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뒤 이제 30대로 내려가면서부터 갑자기 민주당의 지지율이 훅 떨어집니다. 이게 00학번 뒤쪽이거든요. 이 00학번 2000년 들어온 다음부터 대학 내 학생운동이니 학생회의니 이런 것들이 전부 무너졌고요. 지금같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 그때 당시에 진보적 성향을 우리가 이렇게 몸에 안고 사회로 나왔기 때문에 이 투표 현상이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대책도 좀 마련되지 않을까. 우선 되게 좋은 지표인데 이 40, 50대 미투루가 상당히 좀 위험한 걸 보이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해결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지지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뭐 미친년 널뛰듯 하는 그렇게 지지가 그런 지지는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나라의 무당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말씀드렸잖아. 일부는 그냥 샤이 보수예요. 모태 보수. 박정희 막 어마어마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자녀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국민의 짐이 조금만 잘하면 그쪽에 표를 줄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게 진짜 소위 말하면 중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긍정적인 쪽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나라가 공수처 통과돼 가지고 고위 공직자들은 지금 비리 좀 하기 힘들게 생겼다. 통과되면 지지할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에 중도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게 더 긍정적입니까? 내가 국민의 짐을 지지한다고 말을 못하는 그 소위 말하면 샤이 보수하고 야 어떤 정권이든 뭔가 개혁적으로 가면 지지해줄게. 그건 박근혜 정권도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 표에 반응하기 위해서 김종인이 박근혜 비대위를 통해 가지고 경제 민주화 이야기했던 거예요. 사실은 아무 생각 없는 정도는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성향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는 거. 한국 사회를 살면서 최소한 대통령의 이름이 뭔지는 알잖아. 그러면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는지 못 잘하는지 대한 이미지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응할 때 이게 이런 그러니까 지역별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부산은 어떻게 하고 TK는 어떻게 하고 가덕도가 어쩌고 서울시장 어쩌고의 문제는 한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대 연령대별로 보면 이렇게 위험한 지경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지역 정서 자극하면 저쪽에 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모자란 정치 세력이 정치의 발전을 더디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는 분석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김종인이 기본소득 딱 들고 나왔을 때 맞득지 않아도 찬성해버려야 된다고. 그래야 정치가 올라가는데 김종인만 하고 뒤에 꼬리가 하나도 없어. 입법은 전혀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 김종인이 희화화되기 시작하죠.
그 노인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치어리더나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이 당이 좋아질 이유가 없잖아요. 이번에 그 선관위 통계 보고서를 보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정말 긴장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갔을 때 과연 2020년 4월이 지났을 때, 2021년 4월이 지났을 때 국민의힘이라는 당 이름이 그대로 존속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중진 의원 한 마리를 중심으로 여왕벌처럼 뭉칠 건지, 안 그러면 초선 의원들끼리 뭉쳐가지고 새로운 보수의 길을 개척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걸 나중에 결정을 하더라도 지금 모임은 지금 결성을 해야 된다니까요. 예. 왜 그런 걸 안 하고 있냐고. 진짜 안타까워요, 진짜. 하겠지. 우리가 몰라서 그러겠지. 아니, 죽이려면 그렇게 모아서 바보 죽여야 같아? 되는데 각자 죽이려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모여 있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쪽 당을 걱정하기 이르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포탈 등에서 이슈만 보면은 문재인 정부 큰일 났다 하실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이슈 파이팅하는 방송의 특성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빙하는 거예요. 흩어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투표에 있으면 나와서 열심히 투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짐이 정권 잡았으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됐겠는지를 생각해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이 민주당도 똑같다고 생각하면 투표장에 안 나와. 성향은 민주당 성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혁적 입법들은 실제로 그런 국민들을 위해서로 통과시켜주는 거예요. 지지층 자체가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고정표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40%라고 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때가 30%라는 소리가 있었어.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잘한다고만 지지하는 게 아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실패하면 대한민국 미래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지금 이 50대나 40대 30대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해달라가 아니라 투표장에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네. 진짜 한 50년 연속 집권하는 비결인 거죠. 이 투표율과 선거 결과에 대한 이것은 정말로 정직하다라고 생각이 든데요. 뭐냐면 사실 누가 능력이 있는 정부냐 아니냐는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누가 진심이 있는 정부냐 아니냐가 사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 24건 정말 열심히 계속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이고,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비겁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국진당에게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너네들이 광화문 집회를 방기하거나 아니면 종용함으로써 지금의 오늘 이 날의 이 코로나 사태를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국짐의 입장은 무엇인가? 그다음 이명박근혜가 새빨간 거짓말을 해서 자기 자산 증식에만 몰두해서 이 나라 국정농단 망쳐놓은 거에 당신들의 입장은 무엇인가? 뭐 하나 제대로 된 진심이 담긴 사과든 대안이든 나온 게 없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이 투표율과 선거 결과는 진심으로 국민을 대하는 정당과 그렇지 않은 정당의 정말 정직한 결과다라고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그 재밌는, 이건 여론조사하고 다른 거예요. 여론조사하고 다른 거.